셀트리온은 생명공학 기술 및 동물세포 대량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항암제 등 각종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주력 사업은 바이오 시밀러 사업, 항체 신약 개발 사업, 단백질 의약품 계약 생산 사업입니다. 최근 셀트리온이 29일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큰 형인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코스피 상장사 SK이노베이션에 이어 코스피 시총 상위 17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두 분의 매매 의견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저희들 매수 나왔네요. 이거는 정말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매를 조금 셀을 매도 고민하셨는데. 왜냐면은 15만 원 정도에서 제가 매도하라고 이제 얘기를 15만 했었거든요. 원에서요? 네. 정확하게 15만 원 찍고 그때부터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그런지 한번 알겠습니다. 먼저 볼 수가 들어볼게요. 네. 강태웅 전문가는 오늘도 역시 반대로 이제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안 맞아. 그래요? 우선적으로 해서 저는 이제 이 셀트리온만 놓고 보면은 할 얘기가 많아요, 진짜. 할 얘기도 많고 또 요즘에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바이오 제약을 바라보는 시각, 좋잖아요. 또 이제 또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종목 상담이 정말 많아요. 그래요? 종목 상담. 그래서 이걸 썰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좋네요. 그래서 시간에서 정말 쪽파요, 이게. 왜냐면 이게 내용 자체가 좀 강대하거든요. 셀트리온 자체만 보더라도. 우선은 제가 빠르게 한번 요거를 한번 이제 보여드릴 수 있냐면은 이 바이오 산업 구조가 이렇게 조금 이제 구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줄기세포 치료제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초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파미셀입니다. 각각의 이제 그 바이오 산업 구조에서 한 획을 이제 그었던 이제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 치료제. 최근에 급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유전자 치료제거든요. 여기에서 국내 최초로 이제 개발에 성공을 했었던 이 바이오로 매도도 있지만은 인보사, 코롱 생명과학이 있었어요. 그 회사가 오히려 더 부각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 작년도에서 기술 수출로 인해서 한 획을 그었던 신약 개발. 한미약품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의 부동의 1위. 여기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 것이 삼성 이제 바이오로이스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삼성 관련해서 기업 얘기를 안 하고 삼성 관련된 얘기만 정말 많이 했었던 이제 기억이 있었는데 그만큼 삼성 같은 경우도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사업을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집중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이오 산업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제약 산업 자체가 GDP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경제 규모가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약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에 비해서 코스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제약과 바이오주가 시장 상위권에서 몇 개 정도가 들어간지 아세요? 제약주가? 제약주가요? 100개? 아니, 10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7개가 최상위권이 다 제약 바이오죠. 그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매출 효과가 발생이 되고 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냐? 한 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신약 개발을 임상 1상에서 2상, 3상까지 가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생명 연장의 꿈.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복제약이에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이제 특허약이 만약에 만료가 되면은 그거와 성반이 비슷한 복제약을 만듭니다. 이걸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 시밀러 이 분야 쪽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알려졌던 것이 바로 이제 셀트리온이었어요. 그러면 셀트리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장 가능성을 얼마 정도 이제 줄 수가 있는 부분이냐면은 8점. 9점, 8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왜 8점을 이제 줬나? 원래대로면은 지금은 매도가 맞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왜 추가적으로 해서 더 올라갈 수 있냐면은 지금 이제 한창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뭐냐? 이전 상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코스피로 내일 정도에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 소식이 나오죠.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주주총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이전 상장을 만약에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따가 한번 이제 한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우선적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기대했으면은
잠재적인 그런 이제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닥하고 거래소에서 들어가는 이제 펀드 자체가 네. 틀려요, 이 규모가.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다음 화면을 조금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 매출 구조 자체가 있잖아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바이오 산업의 이제 구조를 제가 보여드렸었죠. 네. 유전자 치료제도 있고 주기세포 치료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약 중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큰 약이 어딘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치료제 중에서? 유전자 치료제요.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예, 암. 우리나라에서 암이죠. 네. 그러면 항암제 시장 자체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대비해가지고 항암제만 하더라도 네. 암 관련된 치료제만 하더라도 155조 원 정도가 됩니다. 시장 규모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제약사들이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해서 꾸준하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과 매출 자체가 서서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는 자가면역 치료제, 램시마, 네. 본격적으로 해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해서 큰 성과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네. 또 트룩시마라고 해가지고 유럽 쪽에서는 트룩시마 자체가 계속적으로 해서 우상향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올해 4분기 정도에서 임상 승인을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따라서 호주마입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그 유방암 치료제라고 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항암 치료제예요. 네. 그래서 허즈마 자체가 만약에 유럽 쪽에서 승인이 이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매출이 더 가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시판이 되고 있는 상태고 네. 국내 시장은 이제 1,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작아요. 그래도 그거라도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제약 신약 관련된 부분 자체는 네. 국내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해외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네. 거의 이제 매출 자체가 그쪽으로 나고 있어요. 이걸 이제 포인트로 두시면 되겠고 네.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인다면 저는 이게 가장 커요.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면 네. 과거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되면서 이제 보였던 내역입니다. 예. 일례로 이제 카카오가 얼마 전에 이제 코스닥에 있었다가 거래소로 이전되면서 어때요? 네. 매출 규모는 셀트리온이 더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어때요? 예. 아직까지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평소 거래소에서 코스닥 이전되고 나서 30% 정도 그 전후로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기대감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거래소를 이제 옮겨갔었는데도 네.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세요. 네. 실질적으로 해서 거래소로 이제 이전이 돼가지고 네. 내려갔던 종목보다는 올라갔던 종목들이.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때요? 네. 성장성 있는 펀드를 통해 가지고 잠재적인 이런 제 대기 수요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기대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력 산업 자체가 상당히 위태위태 하잖아요. 네. 후발주자들이 무따tur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어떤 이제 우리나라에서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내수주 이 제약주가 정말 미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 자체를 정부에서 이번에 정책 지원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신라젠이 그렇게 올라가고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거는 터지면은 네. 임상 2상에서 3상까지 가정이 힘들어요. 3상이 만약에 완료가 되면 이게 상용화가 돼요. 시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게 시판이 된다면 그게 통하면 어때요? 잭팟이 터집니다. 단순하게 몇백억이 아니고 네. 몇천억. 여기서 조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제약주는 이거 한 방이에요. 예.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삼각구대가 편대가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따라서 이전 상장에 대한 날개. 그러면은 주가는 지금보다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바이오를 이제 외쳤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DBS 전문가님은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좋고 무엇보다도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되면 잠재적인 수요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의견에서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은 다른 의견이십니까? 일단 저는 매도 관점이고요. 네. DBS 전문가님이 말한 거에 제가 좀 더 붙여서 설명 좀 네.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말이 있죠. 하나의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렇죠. 아까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이제 이곳에서 제일 대장주가 셀트리온이라 했는데 네.
네. 이제 지금 셀트론이 이슈가 받고 있는 게 이제 코스피 상장으로 이전되는 거에 대한 이슈가 지금 그쵸? 강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네. 일단 코스피 시장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통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든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테마라든지 같은 업종의 분류 종목을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대선주, 그 과거에 우리가 정책 관련주를 투자했을 때도 네. 뭐 일자리, 뭐 저출산 이런 게 골고루 분산했지 일자리에 몰빵하고 그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다 쏟아부은 사람 없었을 건데 네. 역시 이제 그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이 네. 더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센 종목이 사람들이 있군요. 셀트리온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고 네. 또 아까 말했던 게 이제 그 보통 코스피로 이전되고 나서 주가가 꾸준하게 급등한 기업들이 더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네이버와 무학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도 2008년도 이후에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서 주가가 한 56% 정도 상승세 보여줬고요. 네. 무학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코스피로 이전되고 나서 대략적으로 2013년도였나? 이때 한 110% 정도까지 상승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이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좀 설 수도 네. 있어요. 네, 실제 이때 그 네이버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좀 보면은 그 당시가 2008년도 이후가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이때가 이제 코스피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락 한 번 없이 2010년도까지 쭉 상승을 하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이때는 네이버가 아니었어도 그 어떤 종목을 갖다 찍어도 가는 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네. 네이버가 꼭 이 코스피 시장으로 그 이전됨으로써 갖다 보기도 힘들고요. 네. 또 무학이라는 그 기업은 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건데 네. 내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 술 좋아하신다고 하면 좋은데이는 알고 계시죠? 좋은데 알아요. 네. 좋은데이를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얘네가 매출이 부산에서 이제 시원에게 밀리면서 거의 부산 2위 기업이었습니다. 좋은데이를 출시하면서 이 좋은데이가 이제 전국적으로 다 팔잖아요. 네. 그 C1을 따라잡고 부산에서 1위로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순간적인 매출이 엄청나게 뛰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매출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성장 때문에 무학이 단기간에 주가가 2배 가까이 상승한 거지 네. 얘네가 굳이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꼭 상승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결국에 이 매출의 그 모멘텀이라는 거지 코스피 시장이고 코스닥 시장이고 이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지금 상당히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네. 동서라든지 한국토지신탁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코스피로 이전되고 나서 마이너스 40% 가까이 하락률을 보였고요. 그렇군요. 심지어 뭐 현대중공업도 대기업이다 우량주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실제로 1999년도에 코스피로 이제 이전 상장한 겁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전 상장 이후에 2000년도 초까지 해서 정확하게 주가가 마이너스 70%까지 하락했어요. 그렇군요. 이럴 만큼 주가가 꼭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상승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다면 과연 셀트리온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요? 네. 이전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인가? 네. 과연 이전 상장을 함으로써 얘네가 수혜를 받는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네. 그 셀트리온이 어떤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얘네가 그래요? 지금 이전 상장하는 게 이건 좀 좋게 평가해 주고 싶은 게 회장이 이제 그 소액주주 좀 많이 챙겨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소액주주들이 공매도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넘어가자고 해서 넘어간 거거든요. 실제로 셀트리온이 네. 3분기 때 보면은 공매도가 뭔지 모르시겠는데 네. 공매도가 일단 없는 주식을 네. 일단 뭐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큰 데서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1,800원에 만약에 한 주를 내가 빌려온다. 네. 그러면 주가를 떨어뜨리고 1,500원에 사서 다시 한 주로 갚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00원이나 차익이 생기잖아요. 이런 걸 작업하는 게 이제 네네. 공매도인데 이제 셀트리온이 3월 달에 그 대략적으로 전체 거래 21%가 공매도입니다. 그만큼 공매도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장이 소액주주들의 이제 그 반응, 주주총회 통해서 이걸 받아들여서 네. 좋다면 우리 한번 이전 상장 해보자 하고 이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넘어가는 건데 네. 그럼 과연 이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가 없느냐? 코스피 그러니까요. 시장이 실제로 공매도 길면 더 커요. 그래요? 옛날에 하나투자라고 해서 하나투어라고 해가지고 네. 얘네들은 이제 그 당시 코스피 이전 상장하기 전에 코스닥에서는 공매도 비율이 한 1%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작년까지인가요? 네. 작년까지인가 봤을 때가 공매도 비율이 전체 거래의 11%까지 증가했어요. 더 올랐네요. 즉 코스피 시장 넘어간다 해서 절대적으로 공매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네. 셀트리온은 지금 그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소액주주들의 그냥 부탁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부탁을 받아들이는 건데 얘네가 모험을 하는 게 삼성
삼성바이오로직스와 1대1로 지금 맞짱을 맞다 그 싸워야 돼. 싸워야 되는데 네. 얘네가 이제 말했다시피 지금 뭐 얘네 코스닥시에서는 거의 시총 1위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코스닥시에서 그냥 그냥 버티면은 그 좋은 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상황이 뭐냐면은 봉황의 꼬리로 지금 남는지 네. 아니면 닭의 머리로 남는지 지금 이 그러네요. 기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자체는 오히려 코스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악재로 저는 작용할 걸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꽤 그 아까 말했다시피 조정이 들어야 될 자리도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 관점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님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주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셀트리온도 역시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